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교과편 23번 주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작게는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일단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 지금 대조파악 됐어? 이겁니다. 첫 번째 대조파악. 무슨 얘기냐? Your life narrate라는 것을 A로 잡고 the biograph를 B로 잡고 이거는 다양한 각각 다른 종류의 증거. 그러니까 A라는 것은 X라는 증거를 쓰고 B라는 Y라는 증거를 쓴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A는 X, 자 B는 Y라는 P면 Q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너무너무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툴입니다. 이 툴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 대조. 그럼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여기 안에는 자, objectivity라는 개념과 subjectivity라는 요게 느낌이 냄새를 맡아야 되고 느꼈어야 합니다. 이걸 못 느꼈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에서 not P면 not Q가 나오는데 Q이면 P다로 이렇게 바꿀 줄 아는 요 능력도 꼭 필요하다. 다음 나머지 세 번째 이제 이건 숨어 있는 건데요. 숨어 있는 배경 지식인데요. 숨어 있는 배경 지식. 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안에는 어떠한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냐면 constructivism, 그러니까 구성주의의 그러한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표상, representation이라는 표상이라는 이 어휘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느껴졌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고수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여러분이 오늘 챙겨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신 케빈님과 하나JS님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대조를 찾아라. 자,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한 땀 한 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이렇게 쭉 해서 8번까지 모든 지문을 한 땀 한 땀 X는 예를 들어서 A는 예를 들어서 X로 A는 X로 혹은 B는 Y로 이걸 전부 다 B는 A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결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속. 이 두 가지를 다 철저히 공부를 하여야만이 실전에서 1, 2 혹은 6, 8 이렇게 한 4개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연결을 해서 논리, 그 다음에 분석,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이런 공부가 되어야만이 실전에서 이런 것이 뽑아져서 다는 아닙니다. 몇 개, 한 3개, 4개가 뽑아져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용과 공부용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공부가 되거든요. 저 달라도 됩니다. 제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적은 거니까. 자, 여기서 바이오그래프와 또 오브젝티브와 외부 이러한 다큐멘테이션, 외부 기록, 외부 서류. 자, 역사적인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한 증거여야 되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신뢰할 만한 증거고 여기는 뭘까요?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다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 해놨는데요. 이거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강의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요 강의를 들으면 대단히 큰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찾아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여기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 쌓겠습니다. 자, 오토바이오그래피.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사적이라는 말이 이제 rhetorical이라고 하는데 수사 이건 수식한다. 여기는 말이죠. 말이나 글을 꾸며준다. 다듬고 꾸며서 아름답고 정연하게 만드는 거.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수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죠. 설득하려고. 혹은 설명을 잘 하려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전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입니다. 자, 이건 기록이고요. 이건 전하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일생을 전하여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쓴 거예요. 자기 자신. 오토예요. 오토. 자기 자신이 쓴 자서전이라는 거죠. 이거 자서전은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거고, 이 전기라는 것은 바이오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토라는 것은 셀프, 자기 자신이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life를 writing, 생을 writing 하는 겁니다. 자, 이 constructivism이라는 것은 자, 증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증거든 자기 개인적 내부적인 증거든지 간에 그 다음에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이야기죠. 이야기를 shape, 만드는 거예요. 컨스트럭티비즘은 이 만드는 거, 이가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은 다 공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고요. 이 바이오그래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라이프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 생애를 서술하는 자, 생애를 서술자, 이거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서전 작가요. OR이 붙었으니까 작가죠. 여기서 이제 좀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라이프 내러티브스 그러면 생애 한 인생 생애를 생애 이야기죠. 이건 전기죠. 전기. 근데 이거는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이건 전기 작가예요. 이건 자서전 작가고 이거는 전기 작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요거는 그냥 사람의 인생을 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휘가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하고 어려웠죠. 자, 이것도 공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리프레젠테이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드시 이 강의 꼭 찾아서 꼭 들으십시오. 이 세 개는 강의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개념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니까 이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자, 정말 중요한데요.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표상입니다. 표상이 뭐냐? 표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이 녀석이 replace, 대체하는 거예요. 뭐를 대체해요? 뭘 만들어요? 이거 뭘 만들어요? 그렇죠. 리얼리티, 현실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표상이 현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가난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다. 이런 표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영국은 뭐 신사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표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이것도 language, 언어가 그렇죠. construct, 언어가 만들어 버려요. 뭐를? 리얼리티, 현실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은 표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상이라는 것은 곧 권력이다, 컨트롤이다. 그리고 표상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문학이나 뭐 지도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중립이 아니에요. 유럽은 크게 그려놓고 아프리카는 작게 그려놓은 거, 이러한 표상들은 권력이고 중립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프레젠테이션, 표상이다.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는 사람, 자서전이라는 것은 뭐다? 자기 자신의 기억을 근거로 해서 글을 쓰는 것은 자기 표상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설명하고, 이거 자기 구축이 되죠.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자기 구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험을 기반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억 기반의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한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땀 한 땀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생애, 하나의 생애, 한 생애, 한 사람의 생애를 글을 썼을 때, 요 녀석 A, 이 녀석 B, 이거는 전기 작가, 이제 이해되시죠? 전기 작가. 생애를 쓰는 사람, 전기 작가. 요거는 자서전 작가, 오토그래퍼스가 되는 거죠. 자서전 작가가 engage,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use,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 뜻이 됐는데요. 다른이에요, 다른 각각, 요런 뜻이 있어요. 다른 각각 종류의 증거를 써요. 그러니까 요 A라는 것은 X라는 증거를 쓰고, 요 B라는 것은 Y라는 증거를 쓴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걸 보자마자 대조가 한 방에 떠올랐죠. 이게 여러분한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여기서 벌써 나눴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먼저 이게 두 개가 나왔죠.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개가 나왔고, 요 다른이 나왔잖아요. 각각이 여러분이 모르는데요. 이 각각이라는 말이 여기 디퍼런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각각 다른 종류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 다른 종류를 참여하고 있고, 각각 다른 종류와 관련되고 있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기라는 것은 뭐죠? 전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타자, 다른 사람, 어더의 생애를 기록하는 거고, 요건 뭐예요? 자기 자신, own life, 자기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는 게 자서전, 요건 자서전, 이거는 전기. 이게 어려웠어요. 이 단어가 어려웠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글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작가는 통합해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플러스 시켜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시켜요.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자, 그 증거가 뭐냐? 역사적인 기록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객관적이죠. objectivity.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biology, B라고 잡았죠. 이 B는 바로 객관성 있는 거. 인터뷰, TV에서 인터뷰했던 것들, 그다음에 가족의 기록들 같은 것인데, 이 which는 뭐냐면 이 다양한 형태의 증거, 이런 기록물, 인터뷰, 그런 것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이 뭐죠? 그렇죠. 객관성이죠. 그래서 objectivity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그래프, 그러니까 A 대 B에서 이 B에서 이 Y가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객관성. 여기서는 validity, objectivity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해되셨죠? 자, 이제 3번 여러분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자, 봅시다. 요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ot P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걸 Q라고 잡을까요? 자, 여기를 해석상 이걸 Q로 잡고, 요거는 not P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거 뭐뭐 하지 않는다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뒤에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바이오, 전기 작가죠. 전기 작가는 전기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 하도 많이 하잖아요. 디스토트, 왜곡되잖아요. 기억은 왜곡되죠. 이 기억은 어떻게 구성되죠? construct. 그래서 constructive이며 기억이라는 것은 구성돼요, 여러분.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bias,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건 너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건 이건 뭐다? 그렇죠. subjectivity가 되는 거죠.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 전기 작자의 각각 개인적인 기억들을 이용해요. 이 대어가 뭐예요? 전기 작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예를 들어서 간디에 대해서 전기를 쓴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의 이 개인적인 기억. 간디하고 예를 들어서 친해. 개인적으로 만났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신뢰할 만한 정보로서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 자, 전기 작자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누구와? 대상, 간디와 누구와? 바이오그래피. 이 전기의 대상과 릴레이션십이 있어. 어떤 것처럼? 친척이야. 간디하고 친척이야. 내가 간디의 아들이야. 내가 간디하고 친구야. 내가 간디하고 일을 한 10년 같이 했어. 이런 사람이었을 때는 전기 작가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 주관성을 이용하지만 사실은 어떻다? 거의 개인적인 기억을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친분이 없으면 거의 전기 작가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은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B에서. 이 바이오그래퍼는 어때요? 다양한 종류의 증거, 특히 역사적인 증거 이렇게 연결됐죠.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다요.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럼 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왜 not P면 not 그 이렇게 not 구조를 썼을까요? 여기도 not 구조를 썼을까요? 그렇죠. 강조하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객관적인 evidence를 사용하겠다.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대조 나왔죠. 우리가 지금 B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A에 대해서 얘기했죠. A가 뭐죠? 그렇죠. 그 삶의 서술자. 여기 이게 뭐가 뭐냐면 자기 자신, own life. 자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서술자에게는 대조적으로 개인적인 기억, 나왔네. 이거는 뭐예요? personal memories. 그러니까 subjectivity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1등. 중요한, 프라이머리 나오면 1등이라고 쓰면 됩니다. 중요한 기록 소스가 된다. 기록 자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A는 뭐예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the life relative가 A고 biography가 B로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 지금은 A가 되는 거죠. A가 X가 나온 거죠. X.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뭐가 중요해요? 개인적인 기억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3번을 봤을 때 여기서는 신뢰할 만한 것을 개인적인 기억은 사용하지 않아요. 뭐는? B. 바이오그래퍼스는 그런데 누구는? 라이프 내러티브. 생애를 기록하는 자서전을 기록하는 사람.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어떻다? 그렇죠. 개인적인 기억이 1등의 자원이다. 1등 자원이다. 개인적인 기억은 뭐다? 그렇죠. 주관성이죠. 주관성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기억이 중요 자료다. 그래서 A, B 지금 뭐가 나왔어요? X 나왔고 B, Y 나왔죠. Y는 뭐였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주관적인 personal memories가 되는 거죠. 자, day 5번. day가 뭘까요? 그렇죠. 이거죠. 삶의 서술자, 자기 삶의 서술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류의 소스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히스토릭이 아니에요. 역사적 객관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 개인적인 저널, 개인적인 사진, 개인적인 대화, 주관성이죠. 이러한 자료들도 의지를 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서술자의 지식에 의존해. 어떤 순간에? 한 역사적인 순간의 지식.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주관성이죠. 주관성. 자, 개인의 기억을 중요 자료로 삼았고 주관성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관성의 자료를 의지한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 저널, 포토그래프, 컨버세이션, 레터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나가 나왔냐면 보세요. 그와 같은 증거 뭐예요? 이런 주관성이 들어있는 자료들이죠. 이런 주관성이 들어있는 자료가 유용하대요. 이 유용성이 있대요. 자, 요 대여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삶의 서술자.
오토그래퍼스죠. 오토바이오그래퍼스들의 이야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그와 같은 자료, 이런 레터, 저널, 포토그래프, 컨버세이션, 주관성 자료들에 대한 유용한 점들은 자, 달려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다. 자, 방법에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은 이용해요. 자, 그와 같은 증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 증거죠. 다른 종류의 소스들, 레터라든지 저널이라든지 포토그래프나 대화라는 이거와 이건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 요 증거는 이게 되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소스가 되는 거죠. 자, 이 증거들을 이용해요. 이 증거를 이용해요. 다양하게 이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보조하고, 지지하고, 보충하고, 코멘트를 제공하려고. 어디에다가 제공합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의 개인화되는 뭐예요? 그렇죠. 주관화가 된 거죠. 주관적으로 된 기억의 주관화가 된 그러한 행위에다가 커멘트 달고, 그 다음에 보충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대로 그 증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증거들이 핵심이 아니란 얘기죠. 보충 자료다 이 말이죠. 이거는 보조 자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자료의 유용성은 1등 이 프라이머리 자료가 아니라 세컨더리 자료야. 뭐 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고 서플리먼트하고 이런 커멘트를 제공하려고. 뭐에다가? 주관적인 기억이라는 1등 이 기억이라는 이 퍼스널 메모리죠. 기억이라는 퍼스널 메모리 1등에다가 개인화된 주관적인 개인화된 행동이 붙어진 보충 자료로 사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 외에 보조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실력이 없는 분들은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어휘만 파악하고 그냥 대충 연결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자, underline 기저에 깔려있는 미닝까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보조 자료가 쓰인다. 근데 어떻게 쓰인다? 1등으로 쓰인다? 아니요. 세컨더리 보조적으로 제한적으로 쓰인다. 기억을 보조하고 서포트하고 서플리먼트하고 오프 커먼터리를 하는 데에 쓰인다.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질은 요 라이는 본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본질이 어디에 있다.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방식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 이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용해요? 증거를 서포트하고 서플리먼트하고 여러 데를 쓴다. 즉 이거는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자, 이제 autobiographical narrative 이야기죠. 이야기. 자, 뭐예요? 자서전적 이야기. 자서전적 이야기에서 이거는 주관성이고 어디에? 그렇죠. personal 기억. 그죠? memory의 1등 프라이머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들은 부수적으로 세컨더리로 쓰고 있고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 자, 이미지너티브 행동 이게 뭐예요? 상상적인 행동. 상상 있는 행동은 창의적이죠. 창의적인 행동이죠. 창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새로 뭔가를 구성하죠. 새로 뭘 만들죠. 자, 기억을 이미지너티브하게 행동, 기억을 이미지너티브한 그런 행동, 기억에 관해서 상상을 첨부해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을 첨부해요. 이런 기억의 상상적인 행동은 항상 오버랩, 함께 중첩이 돼요. 뭐와? 그와 같은 상상적인 행동의 레토릭, 아까 우리 배웠죠. 레토릭이 뭐죠? 수사적 행위. 수사적 행위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사란 것은 꾸미고 보충해주고 설명해주죠. 말과 글에다가 막 이런 거 뭘 첨가하는 거예요. 왜 첨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막 이렇게 언어를 수식하는 것고 변형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구성하죠. 그리고 의미도 부여하고, 그렇죠? 요 얘기예요. 요 레토릭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 레토릭적인 행위는 어떤 걸 합니까? 그렇죠. 주장하죠.
주장으로서 레토릭한 행위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걸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자서전에서는 상상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이 상상적 행위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레토릭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레토릭적인 행위라는 것은 주장이 들어가고 자기의 정당화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판단도 들어가고 확신도 들어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수사적인 행위가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자서전적인 것이 A였잖아요. 그럼 A가 아까 뭐였어요? 그죠? 기억, 개인의 기억, 이건 주관성이죠. 기억. 그리고 또 뭐예요? 레토릭이 들어가요. 상상이 들어가요. 이미지너티브가 들어가고, 그렇죠. 레토리컬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 다시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서전이라는 것은 1번 뭐가 들어갔어요? 기억이 들어갔죠. 두 번째 뭐가 들어가요? 상상적이 들어갔죠. 이게 주관적이죠. 주관적.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수사적 행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득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정당화도 들어가고 의문도 제기도 확신도 들어가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우리가 요거를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요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그래프를 우리는 B로 놨고, 자, 생애, 자기 자신의 생애를 내러티브, 서술하는 서술자, 이 A는, 자, 이거는 객관성이죠.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역사적인 인터뷰, 그 다음에 가족의 그런 기록들이에요. 기록들. 그거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에게 이거를 평가하죠. 어떻게? 타당한지 않은데, 밸리더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뭘? 개인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나피면 나큐 배웠죠. 그리고 외부의 그런 소스에 의존하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의 기록들, 다큐멘테이션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브젝티비티가 느껴져요. 다큐멘테이션 나오면 이렇게 객관성이 나와야죠. 역사적인 정확성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기록의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재적이고 검증 가능한 verificable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쓰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 evidence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이 바이오그래프는 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써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그래퍼들은 글을 쓴다. 생애를 쓴다. 이야기를 쓴다. 한 사람의 생애를 쓴다. 자, 이번에는 라이프, 자, 내러터스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내러티브인데요. 자, 개인적인 기억 요즘에 이걸 뭘로 해요? 그들의 1등 자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1번.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 있잖아요. 편지, 저널, 포토그래프는 뭘로 씁니까? 서포트하고 커멘트를 다는 거죠. 그들의 기억에다가. 상상적인 행위가 되죠. 기억에다가 상상적인 행위를 덧붙이는 거예요. 또 수사적인 행동도 해죠. 주장도 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도 하고 확신도 하고 퀘셔닝도 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주관적인 메모리가 되고 이 메모리는 해석이 되겠죠. 이거는 자기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떠오르면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꾸 한 3번 4번 하면요 다음에 떠올라요. 제가 그래요. 자,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인 경험. 그다음에 자기 구성이에요. 자기 구성. 그래서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 자, 내재적인 그런 회상이 되죠. 내재적인 회상, 주관적이죠.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 되고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메모리 기반의 설명이 되죠. 자기 성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꾸고 정교하게 삶을 조종하고 정교하게 예쁘게 가꾸죠.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는 자 순전히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상상과 감정과 레토릭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뭐가? 이 자서전적인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건가요? 자, 여기에 지금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나쁘고 좋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서전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서 이 글을 써요? 그렇죠. 주관적인 데이터의 기반, 기억의 데이터의 기반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바이오그래프는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가 가치 판단이 들어갔어요. X, Y가 들어갔는데 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바이오그래퍼들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오브젝트 데이터라는 것을 기반으로 글을 쓰는 거고, 생애, 한 사람의 생애를 쓰는 거고, 이 라이프 레터트는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퍼스널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기반, 그 다음에 레토릭 기반, 이미지네티브 기반으로 해서 또 해석 기반,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셀프 컨스트럭션 기반으로서 이거를 쓰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라이프 스토리텔링이라는 뭐죠? 그죠? 삶을 쓰는 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를 쓰는 작가가 아니고 이 삶,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데는 다양한 유형이 있죠. 어떤 유형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토그래퍼스가 있었고 바이오그래퍼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이오그래퍼스는 퍼스널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죠. 오토그래퍼스는 퍼스널 메모리를 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가족 역사의 증거 기반의 기록. 이거는 한 개의 객관적인 증거로 요걸로 했을 때, 가족으로 했을 때가 유리해. 그러면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다큐멘테이션으로 했을 때면 유리하지 않아. 이런 글이 아니죠. 또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자, 여기서 말했던, 자,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면, 자, 요 녀석으로 했더니 안 좋아. 단점이 있어. 요걸로 했더니 장점이 있어. 이 다큐멘터리 했더니 단점이 있어.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3번이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치예요, 가치. 특징. 질이잖아요, 질. 자, 라이프 내러티브스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또 어려웠어요. 여기를 라이프 내러터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거는 삶을 기록하는 전기예요. 그냥 전기. 자, 전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오토그래피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이오그래피가 있었죠. 이 오토그래프와 바이오그래피의 질이에요. 질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죠. 자, 소스 유형이 있죠. 소스 유형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메모리와 역사적인 다큐멘테이션이 있는데, 요 녀석이 이 오토그래프에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개인적인 메모리나 수사적인 거라든지, 그쵸? 그런 게 이미지너티브 액트가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좋아. 이 글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히스토리 다큐멘트, 또 혹은 뭐 가족 패밀리 아카이브, 뭐 이런 문헌들, 이런 것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건 좋아. 얘는 나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문은, 자, 자료가 질이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 안 했잖아요. 자, 가치평가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중립적으로 쓴 거예요. 어떤 가치, 질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오직 자료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료의 성격, 사실만 설명한 거예요. 정기 작가는 뭐예요? 문서 증거, 그쵸?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오토그래퍼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애를 서술로 하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기억이죠. 그 다음에 레토릭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너티브였죠. 그래서 이거는 소스 타입의, 자, 지문은 소스 타입의 차이를 다뤘잖아요. 소스 타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결과물 때문에 이 라이프 내러티브의 이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자, 이해되셨나요? 아무도 아마 수업 시간에 어느 선생님들도 이걸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좋을까 나쁜가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자, 자서전을 쓰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기억은 핵심적인 증거죠. 근데 전기 작가에는 부차적인 증거라는 것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가치평가 없죠. 이거 단지 차이만 말해준 거, 영양이나 질은 평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스가 더 신뢰할 수 있고 질이 높아지고, 저 소스는 소스가 타당성이 없고 낮으니까 나빠, 이런 게 없잖아요. 질이 낮아,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개인의 삶, 이걸 전기잖아요. 개인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전기를 묘사하는데 데이터의 소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었고 주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중요한 조건들. 이건 뭐예요? 내러티브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쓰는, 자기 자신 서술자가 되는 거에 성공하기 위해서의 조건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서전을 쓰는데 성공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성공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었죠, 여러분. 여기는 디퍼런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써봤는데, 저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선택지가 매우 어려웠다. 바이오그래퍼스와 라이프 네터들 사이의 소스 유형의 차이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한 요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그래프하고 뭐하고 여러분 대조를 이뤘나요? 그렇죠. 라이프 내러터스 혹은 오토그래퍼스가 된 거죠. 요건 쉽죠. 이제 서브젝티비티가 된 거죠. 자, 외부의 객관적인 자료 증거니까 여기는 뭐 내부죠. 인터널, 내부적인 그런 리컬렉션, 회상이 되는 거죠. 기억, 회상, 리컬렉션, 메모리, 그죠? 이런 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정확성을 중요했고, 여기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퍼스널 경험이 중요했죠. 퍼스널 메모리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셀프, 자기 스스로 리플렉션이 중요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증거였고, 여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메모리 기반의 증거가 되겠죠. 메모리 기반의 베이스드 에비던스가 되겠죠. 자, 다시 써볼게요. 메모리 베이스드, 메모리 기반의 에비던스가 되겠죠. 자, 이번엔 사실. 그러면 사실과 이번에는 뭐예요? 그렇죠. 레토릭이죠. 레토리컬이 되겠고, 여기는 이건 정서적, 그죠? 정서적인 것이 되겠고, 퍼스널라이즈죠. 퍼스널라이즈드 된 거죠. 개인화가 된 거죠. 믿을 만한 증거고, 이쪽은 뭐예요? 그렇죠. 이미지네티브. 자, 상상은 곧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선택적이 되겠죠. 셀렉티브. 자,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는 안 썼는데, 어떤 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셀프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서 들어가면 대박이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요 설명 다 했죠,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자료 준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